보통 조명을 새로 맞추고 세팅하는데도 2~3시간씩 걸리고요. 조명 하나 세팅하는데도 세상에. 카메라 각도 맞추고 리허설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한 컷 촬영하는 날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해서 바로 방송을 이제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는 좀 빠른 템포로 촬영을 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드라마 같은 경우도 한 씬 찍는데 최소 2시간, 3시간?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영화와 연극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연극이나 영화는 관객이 돈을 내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찾아가서 봐야 되고 네. 어떤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봐야 되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나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집에서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다 모바일로 보시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중에도 보실 수 있고 요즘에 영화도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유료로 결제해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래서 외려 더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거기 갇혀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좀 더 공을 들여서 여기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드라마 보실 때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집안일 하시면서 그냥 틀어놓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참 막 일하다가 다시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좀 더 쉬운 쪽이어야지 드라마는 좀 더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연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연기의 본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가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CF, 시트콤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러셨군요. 해봤는데 연기의 본질은 다 똑같은 것 같고 네. 그 장르마다 테크닉들이 조금씩 기술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연기에서도. 그래서 무대 같은 경우도 연극 같은 경우에 극장 사이즈에 따라서 소리를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로 쓰이는 앵글 자체가 바스트 샷이 위주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샷에 따른 연기가 조금 달라지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바스트 샷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스트 샷은 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샷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앵글에 따른 연기 기술들을 조금씩 차이 있게 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액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과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은 화면에서 하던 연기를 큰 무대에서 해버리면 보는 사람이 되게 답답해지고요. 이제 거기에 맞춘 사이즈에 맞춘 그 기술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씀 중에 후학도 양성하신다고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연기 교육이 되겠죠? 네네.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처음 학생을 지도를 했던 거는 네. 99년도였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과외인가요, 그러면? 네, 그때는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였었고요. 그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인들에 대한 연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였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 어떤 한 모델 에이전시에서 그 아시는 분이 제가 그러니까 연기 잘 가르친다고 소문 들었다고. 근데 그때는 제가 입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입시는 사실은 그 학교에 합격하기 위한 연기를 준비시켜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 들으신 거죠. 그 입시 연기를 잘 가르쳤던 건데 잘 가르쳤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그래서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모델 친구들을 연기를 지도를 하게 됐는데 훨씬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기의 본질에 다가가는 수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개인 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 대학에 이제 전임으로 있다가 배우 출신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어떤 그 틀에 맞춰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듦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해야겠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인 연기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좀 오픈을 하게 됐고. 지금 그러면 그 학원이 성인을 전문으로만 하는 이제 학원이군요. 네.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학원에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연기 계통으로 나가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연기 교육이요. 꼭 연기자의 어떤 양성을 목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인간적인 소통이라든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쵸. 그 외국의 연기 스튜디오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런 액팅 스튜디오를 찾아가면 배우 지망생들도 있지만 뭐 법률가라든지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원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그 클래스를 많이 수강을 하세요. 그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배우를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워크숍에 참여를 하지만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그 다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또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새롭고 재밌었어요. 저도 그런 클래스 듣게 됐을 때 그 수업, 그러니까 연기 교육 자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면서 그런 외국의 클래스들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아, 이게 자기 치유 관련된 수업이구나. 연기 수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연기하면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다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클래스를 수강을 하실 때는 삶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러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런 쪽이니까 딱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수업 듣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 힐링 클래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쟁이나 성공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이제 함몰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이제 첫 스타트에 열심히 이제 생활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동급으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배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운이 좀 잘 돼서 또 이제 어떤 인기라든가 명성을 또 금세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저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더 심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네. 그 더블 캐스팅이라고 해서 하나의 작품에 그 주인공 역할이면 2명의 배우를 캐스팅을 해요. 네. 그래서 더 경쟁시키는 거예요. 연습 안에서부터. 저는 모든 작품을 다 더블 캐스팅이 돼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보다 잘해야 된다. 저 친구를 이겨야 된다. 사실은 공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누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 아닌데, 그때 저 학창 시절에 그런 게 아예 자리가 잡혀버려서 신인 때 오디션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오디션장 내가 도착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그냥 1등이야 여기. 그 생각으로 했고, 누가 연기를 하든 그 친구 연기를 함께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한 연기를 했고, 그래서 초반에 또 캐스팅이 잘 되니까 이게 맞아라는 생각을 또 됐고, 촬영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를 이기려고 하거나 내가 돋보이거나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이기면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고, 이기면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고, 한계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는 이기기를 갈망하게 되고, 결국 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좌절에 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일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든가,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네. 그 기간에 이제 네. 왔었군요. 촬영장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 너무 나가기도 싫고, 현장 나가서 촬영하는 시간들도 재미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영화에 한번 출연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실제로 그 꿈꿨던 일을 하고 있고, 꿈꿨을 때는 이제 나 주인공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했는데, 우연찮게 또 운이 좋게 주인공이 캐스팅돼서 영화도 촬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렸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다 했던 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지금은 현장 나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현장 나가는 게 너무 생각 재밌고. 한 장 차이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현장에서 제가 뭘 하고 있든 누가 저보다 훨씬 잘하든
그거는 전혀 신경 이제, 써지지 않고 그냥 제가 즐겁고 제가 즐기고 있고 현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현장, 이제는 예. 이제 본인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것이 나의 자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신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발전 속도도 다르고 나름대로 어떤 본인이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동에 있어서 크게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관객들에게 또는 시청자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누가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다양한 인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작품 안에서 그래서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저런 사람 진짜 있지라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편지 이 프로그램 속에는 코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편지 시간인데요. 이 공간을 빌려서 자신의 속마음 또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원주 씨에게는 어떤 분이 가장 지금 마음에 소중한 분이? 그 한 분을 정하지 않고요. 네. 그냥 저랑 같이 지금 같이 길 걸어가고 있는 저희 그 동료 제자들한테 네. 네. 아, 저희 뭐 학원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지껏 같이 일을 같이 했던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요. 네네. 그 배우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공감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꿈을 꿨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은 좀 멀리 잡으시고요. 목표는 가까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놓아진 깃발을 하나하나 뽑아서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의 이상에 다가가는 그런 배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 그 무수한 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 똑같은 별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 인생 또한 멀리서 바라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또 가까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인생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요. 배우는 바로 이 똑같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만의 화폭에 담아 그려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는데 소감 좀 여쭤볼까요? 제가 이 작업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뭐.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거 좀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브라운관에서 또 스크린에서 네. 또 얼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네. 친근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여러분의 사연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